최혜병 이 청문회 때 법사위원장 하셨던 우리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죠. 정청래 의원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들 보세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자기 지지층을 겨냥해서 굉장히 거칠게 진행한 거 아니냐 이런 제 해석을 내놓기도 하고 원래 그분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막 반대로 지지층에서는 시원하다 잘했다 뭐 이렇게 또 이제 반응이 다 엇갈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수많은 국민을 상대로 이제 지금 방송을 해야 되니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방식에서 봤을 때 정청래 위원장의 그 회의 진행 방식은 맞아요, 틀려요, 아니면 거칠어요, 아니면 그 정도는 용인해 줄 수 있어요. 거칠죠. 상당히 거칠고 단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약하다. 더 심할 줄 알았는데. 원래 정청래 위원장이 훨씬 더 심한 편인데 네. 그건 사실 민주당 내부 일부에서도 법사위가 제일 관심을 받는 상임위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상임이에요. 예, 여야의 대결도 제일 선명했고 과거에 계속 그래왔습니다. 근데 정청래 위원장이 맡는다? 너무 독주처럼 보여서 오히려 중도 의원 확장에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생각이 아니죠. 우려했던 것보다는 약했던 건 약간 유머가 들어갔잖아요. 성함이 뭡니까? 뭐 이러고 공부 좀 하세요. 내가 더 공부를 잘했던 것 같은데 유상범원과 하면서 약간 피식 물론 부적절하죠. 근데 피식 웃게 만드는 포인트가 좀 있어서 그 정치를 그나마- 희화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뭐 물론 희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 부적절하긴 위트가 하지만 섞여 있으니까. 위트가 섞여 있어서 그 정도의 대결은 뭐 봐줄만하다. 봐줄만하다. 근데 그게 저는 약간의 통과 의례 아마 기싸움 차원에서라면은 그 정도까지 봐줄만한데 앞으로 계속 그런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게 사실 근데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뭐 국민의힘 지지층 특히 이제 보수층이 볼 때 가장 이제 좀 이렇게 공감하기 어려웠던 부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물론 이제 최혜병 이 순직과 관련해서 여러 관련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뭐 심정적으로 옹호해주고 싶은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복을 입고 별을 달고 나타났잖아요. 이제 삼성 장군, 이성 장군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어쨌든 군인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신분을 유지하면서 나라의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이제 최혜병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는 뭐 철저하게 따질 건 따지고 물을 건 물어야 되는데 뭐 앉으세요, 일어서세요, 나가세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국가를 지키는 군 장성들을 일종의 모욕 주기를 했다라는 거에 이 보수층이 굉장히 불쾌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좀 적절하게 잘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진실을 파헤칠 수는 있으니까. 자,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 그 여론 점수에서 유심히 보시면은 국민의 4대 의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방의 의무인 거고 4대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를 비하하거나 또는 그것을 뭐 조롱하거나 이런 경우 이때 옛날에 뭐 내가 거론을 하지 않기도 굉장히 심각한 조롱도 한번 있었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도 예를 들어 최상병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을 했고 예. 장성도 그 상황인데 이 상황에도 그 장성이 즉 뻔히 다 알잖아요. 장성이 자기 의사 결대로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적용이 왔는 거 아닙니까? 성명하복 체계가 워낙 강하니까. 네. 군대 그러면은 진실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도 전략적으로도 서로가 애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가 풀어나가는 게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제가 보건대는 일반적으로 그 풀고자 하는 문제 또 그 내막이 어떠했든 형식적으로 놓고 본다면 국회에서만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 되고 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거는 결국 나중에 국민의 민주당으로 봐서는 외연 확장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약간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 뭐냐면은 당시 이제 이중섭 법무부 장관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도 예. 있었고요. 김기환 사령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예. 다 군 출신이고 현역 군인입니다. 신범철 차관을 제외하고는 다 군 출신인데, 자 이분들이 군복을 입었지만 일부 이제 현역 군인들은 군복을 입었지만 과연 군의 명예에 맞는 일들을 했느냐? 당시 일부는 선서도 안 했고 국민들 모두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증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뭐 안보상 또는 수사상이라는 이유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분들이 군복에 걸맞는 행동을 이미 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그것대로 지적하고. 예,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예우를 해줘야 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분들이 군복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불려 나왔던 것이고, 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또 군의 사기를 위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최상병 사건만 해도 많은 해병대면 귀신 뵙는 해병대, 우리나라 군 중에서도 제일 군기가 하고 군기가 세고, 아시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도 제대로 군생활 해봐야 겠다. 그럼 해병대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많은 이번에 그런 절망감이나 군기 떨어지는 걸 느꼈을 거예요. 해병대 대원들도 그런 상황인 거고.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더 오히려 지적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정청래 위원장이 사실은 정청래 위원장도 부적절했는데 아주 준엄하게 꾸짖었으면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일어났다 앉아라 나가서 10분 동안 있어라. 요거는 전 부적절해요. 그거는 조롱식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이지만 군인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뭐 고성으로 할 것도 아니고 준엄하게 거기서 꾸짖으면 국민들이 알 거 다 알아요. 근데 거기서 뭐 나가서 10분간 반성하고 오세요. 이건 뭐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도 아니고, 그건 전 부적절했다고 봐요. 자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해병대 전후에 이제 해병대를 나오신 분들 중에 또 일부는 야 우리 해병대 좌파 해병이 지금 해병대 전후에 좌파 해병이 어디 있고 우파 해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또 대립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분열 구도가. 이걸 누가 그러면 이렇게 만든 거냐? 결국은 또 정치인들이 또 만든 거예요. 자기 지지층을 겨냥해서 그렇게 부적절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갈라치기가 되고, 또 해병대도 지금 좌파 해병대와 우파 해병대가 갈라져가지고 서로 또 싸우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이고 이 정치인들이 그 표현을 좀 쓴 연예인 출신 해병대원이잖아요. 해병대 출신 연예인이잖아요. 유명하신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김은국 봅니다. 교수. 예, 부적절한 표현이고, 맞습니다. 뭐 진실을 밝히고 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서로 간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뭐 좌파고 우파고, 해병대 출신으로 그분이 해병대 정신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예.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게 예, 프레임이거든요. 군대마저 군인마저 또 예비역들마저 좌파우파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분열하면은 전쟁 터졌을 때 적이 누군지 구분을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안보와 국방 관련해서는 좌파우파 개념을 도입하지 않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국민의힘보다도 후보가 뭐 지금 2명인가요? 뭐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힌 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는 나올 것 같고, 예. 뭐 이인영 의원도 뭐 안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뭐 재신임 투표처럼 아마 이제 전락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사법 리스크를 생각하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연임하는 거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또 당원들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분이 대선까지 가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연임이 그때 가서는 어떻게 국민 유권자들에게 비칠까, 독이 될까. 우리 홍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연임은 불가피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주장하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먼 뒤를 봤을 때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뭐 동의합니다. 지금 당대표 연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당대표를 맡아서 해야 될 상황이고, 물론 이제 현재 당과 당대표와 이제 당대표도 재선이 되잖아요. 재선됐을 때 당대표는 입장이나 처지가 확 달라져 버립니다. 예. 이제 다음 당대표가 되면은 그 다음 대권 후보까지 거의 이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끝나기 때문에 당내의
극심했던 지난 대선 때의 경선과 같은 그런 과정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대표 입장에서도 그런 부담을 내려놓고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의 현재의 당 대표와 다음 당선됐을 때의 당 대표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현재와 같은 당 대표의 스탠스로 가지 않을까.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설을 놓고 볼 때는 이것이 그 다음 이 대선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뭐가면은 현재 방식대로 다음 당 대표를 하면은 제가 봐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바뀐 처지로 개혁혁신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은 뭐 그건 꼭 그런 등식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 모양은 참 안 좋았습니다. 민주당에도 역대 전당대회되고 경선이 없었다는 건 이거는 내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새 자체가 안 좋고 두 번째는 이 신임 투표가 됐을 때 그 수치가 참 고약해요. 90% 이상 나오면 북한이죠. 북한이 돼버리는 저 거예요. 위쪽하고 똑같아 이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되고 90% 이하가 나온다면은 그것도 또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뭐가냐면 불신 그거다 말입니다. 이 경선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의 이 수치 해석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 경선 그 과정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민심으로 볼 때 안 좋은 모양새.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연임을 하는 이유를 뭐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하죠. 그렇게 생각도 안 하시고. 확정적으로 연임을 얘기하진 않았죠. 근데 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변에서 연임 얘기를 꺼냈을 때 자기는 그냥 어이가 없다는 듯이 피식 웃고 말았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이상해졌다. 그 얘기는 곧 윤석열 정부의 이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민생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또 어떤 어떤 국정 운영하는 방식이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다. 내가 다시 한번 대표를 해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견제해야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본인이 이제 생각을 바꿔서 연임을 좀 도전하게 됐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건 그냥 그게 말인 것 같아요. 아마 민주당 근처나 그렇게 우리 박 실장님마저 이재명 대표의 말을 거지고대로 안 믿는군요. 있는 많은 분들이 올 봄부터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 거다라고 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피식 웃었대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때는 어이가 없다는 듯. 그때 굳이 네. 이제 뭐 전당대회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8월 전당대회인데 그걸 뭐 3월, 4월 총선 직후에 예를 들어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뒤에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웃고 만 거지.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연임할 거다 나올 거다. 그게 이제 방탄 때문인지 뭔지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든지 어쨌든지 그 이유와 뭐 다를 수가 있지만 연임할 걸로 연임을 시도할 걸로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최근에 바뀐 건 아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이 뭐랄까 잘못된 실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표 연임에 도전한다. 이거는 그냥 레토릭에 불과하다. 예, 만약 그렇게 정치적인 말한다면 불과하다. 그건 저는 레토릭에 불과하다라고 볼 겁니다. 그럼 진짜 속내는 뭡니까? 연임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속내. 왜 연임하려고 하는 속내? 뭐 방탄 리스크도 있겠지만 저는 더 큰 거는 당권에 대한 리더십, 당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가기 위해서라고 봐요. 여기서 더 어떻게 확고하게? 공천 때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번에 작년 9월에 예. 구속 영장이 청구됐을 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거거든요. 당시 공천권, 올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또 간발의 차이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었어요. 일부 이탈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 리스크에 상당히 두려움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벌하게 공천에서 다 그렇죠. 그렇게 찍었을 것 같은 사람들은 다 공천 예. 탈락 시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좀 공천권이 불안하다. 없잖아요. 지방선거 21년 예, 예. 지방선거 말고는 뚜렷한 선거가 없습니다. 지방선거 때는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려는 의원 몇 명, 그 다음에 자기들 가까운 분들을 이제 각 기초단체장이나 이런 쪽으로 하려는 분들 빼고는 공천의 그런 강도가 총선보다는 훨씬 약하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최소한 당 대표라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확고한 대선 주자의 자리를 가져갈 수 있지 그립감을 않을까. 더 가져가기 위해서. 예, 제가 추정하는 건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런 혹시 그러니까 예. 저는 그래서 연임이 더군다나 이번에 단독 출마가 된다면 당 대표가 되고 대선 주자가 되는 건 훨씬 더 확고하게 하겠지만 예. 오히려 그게 대통령이 되는 데는 멀어질 수 있다. 좀 더 담대하게 가면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해서 대통령이 되는데 맞아요. 그런 좀 얘기 하시는 더 나을 수가 있겠지만 너무 일극 체제 독주로 보이면 중도층에서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좀 더 거리를 두게 맞아요. 되는 예.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 또 변수가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하면 또 이제 복잡해니까 재평 씨는 너무 못하니까 상대평가에서 오히려 독주로 가도 그래 차라리 나 중도층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이 이제 양측의 비호감 결집이었거든요.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그건 뭐 영향을 안 끼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대선으로 가기 위한 당의 장악력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예. 그런 맥락에서 최근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이 이제 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관련된 자료를 경기도가 내놔라. 우리 경기도는 못 준다. 뭐 이런 실갱이를 벌이면서 김동연 지사를 굉장히 공격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대선으로 가는 이재명 대표의 앞길에 꽃길을 깔아주기 위한 친명계 의원들의 전략적인 공격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봐야 되겠죠. 지금 5번 총선을 봐서도 알 수 있지만 수도권의 표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절감했을 겁니다. 예. 사실 뭐 전국 지역구 선거에서 그 투표차는 5% 내외였는데 의석수는 뭐 거의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수도권의 표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친명계의 그 장악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아마 지금 전당대회와 같이 뽑나요? 그 저기 최고위원 예. 저기 위원장들을 지역구 위원장들을 시도당 위원장 시도당 위원장을 뽑게 되는데 아마 거기서도 당장 그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확실한 그 명심이 반영될 수 있는 인물로서 경기도 도당위원장을 앉히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앉혀야만이 지금 경기도지사를 견제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실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는 참 이게 비정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을 그렇게까지 공격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을까? 김동연 지사가 지난번에 한 보름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당원 당규 개정 여기에서는 이제 당 대표가 그때 당시에도 뭐 연임 기정사실로 봤었고 그때 부정적인 대신 지방선거 앞두고 왜냐하면 1년 전 이내에 당권 대권 분리 조항에 따라서 물러나야 되거든요. 예. 근데 당무위 결정에 따라서 예외를 둘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 공천권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예. 당원 당규 개정을 의결했는데 당시 김동연 지사가 페이스북에 이건 아니다. 맞아요. 절차를 어긋났다라고 썼어요. 명분은 본인이 당무에 가서 그 당원 당규 개정 사항을 의견하는 참석 대상인데 일이 있어서 못 가서 내가 페이스북에 남긴다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정도 쓰는 거는 이건 내 뜻인데 이거 써야지 바로 이게 아닙니다. 큰 결심을 하고 아마 주변의 조언도 보고 작정하고 쓴 거다. 작정하고 쓴 거죠.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표와 다른 나의 길을 보여주겠다는 선언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과 딱 다른 길을 그렇죠. 가겠다는 것처럼. 예, 선언입니다. 저도 이 김동연 지사 측의 분들을 좀 몇 분 아는데 대선 나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언제 그걸 좀 할까? 제가 오래전에 들었을 때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지금은 그냥 어떤 행정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줘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원당규 개정에 대한 자기 입장을 표한 것부터는 이제 바깥으로 그걸 얘기한 거죠. 물론 물밑에는 전해철 친문의 핵심이었던 전해철 전 의원을 자문위원장, 도정 자문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등 계속 친문 인력들을 좀 가져갔습니다. 그 물밑에서 그게 보였지만 아예 공표한 건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시작됐다. 예. 김동연 지사도.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친명에서 이제 문매를 가는 거죠. 더 싹이 더 크기 전에. 그렇죠. 그래도 싹은 있을 텐데
그 덩치를 키우는 거를 막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도 이제 뭐 시동을 걸기 시작했고 김동연 지사도 그분들이 뭐 시장하고 도지사의 끝일 분들은 아니니까 이제 예. 시동을 건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 지난 총선 승리의 1등 공신이 물론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당시 이제 선거를 같이 이끌었던 김부겸 전 총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은 그러면 언제 용트림을 할 것이냐? 이제 그것도 사실은 관전 포인트예요. 이재명 독주 체제를 이분도 사실은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 김부겸 전 총리도 타이밍을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김동연 지사는 이제 시작됐다 그랬고 김부겸 전 총리도 계속 이대로는 있지는 않겠죠. 정치인들만큼 이 정치인의 생명은 권력 의지. 그럼 그거 뭐 없으면은 정치라는 목적이 권력을 장악하기 그래서 위한 보통 거니까. 우리가 평론하거나 예, 예. 일반인들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거나 뭐 권력이 훨씬이다 이런 예.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의지는 굉장히 강할 거라고 강하다? 봅니다. 강하다고 보는데 단지 언제 어떤 그 명분으로 이제 나서느냐 그 문제인데 제가 보건대는 이상이 이제 정치를 오래 한 분이잖아요. 예. 적어도 김부겸 스타일은 승선 없는 싸움은 안 할 겁니다. 단지 이제 경기지사와의 차이는 뭐냐면은 경기지사 입장에서는 승선하고 상관없이 가는 거고 거기도 정치는 짧잖아요. 예. 사실 정치 예. 한 거는 반면 김부겸 전 총리는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가면은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본인이 뜻을 세워서 대권에 도전을 한다면 승선할 수 있는 싸움을 하겠다고 보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은 좀 더 지금 당내 상황을 지켜보고 움직이려고 하겠죠. 어차피 중요한 거는 당의 대표 대권 주자가 돼야 뭐 그다음 뭘 할 수 있는 것이지. 예. 그래도 뭐 지금은 민주당 지지층 또 당원들 이른바 제명인내 마을로 되는 게 강한 지지층들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아성을 흔들기 쉽지 않죠. 나왔다가 당의 핵심 지지로부터 비판만 받고 당신이 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흔드냐 불리하죠. 그런데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은 언젠간 이재명 대표의 그런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좀 바뀌면 예. 안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때를 많은 분들이 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때 나오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지금 나와봐야 사실 당의 목소리, 스피커 역할을 하는 이제 핵심 지지층들이 있는데 그 지지층들한테 지금 공격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뒤집어받기는 애매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굳이 그런 공격을 사서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들이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건불 10년 화무 11홈이라고 영원한 권력은 없어요.